한시 착한 주식을 찾아서 착한 투자의 길로 이끌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착한 주식 착한 투자 박주연입니다. 코스피가 3030선을 회복하면서 다시 한번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1000선을 회복하기 위한 그리고 1000스닥을 유지하기 위한 움직임이 치열한 모습인데요. 일단 기업들의 실적이 발표되고 있는 가운데 실적이 좀 호전적으로 나오면서 실적과 관련된 모멘텀은 다시 한번 탄력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만 추세적으로 완전히 반등으로 돌아섰다라고 보기에는 힘든 만큼 시장의 흐름들을 면밀히 좀 지켜보면서 투자 전략을 세워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지금 시장에서는 또 어떤 종목이 적절한지 함께 투자 전략 꾸려 나가보시길 바랄게요. 저희 오늘 방송 보시면서 종목에 대한 정보가 궁금하신 분들 노란톡 오픈 채팅방으로 들어오시면 종목 정보 공유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방 팍스경제TV 착한 주식 착한 투자라고 검색하셔서 들어오시면 되고요. 참여 코드 2580 누르시면 돼요. QR코드 통해서도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QR코드에 카메라 어플 가져다 대시면 링크 뜰 거예요. 그 링크 클릭하셔서 입장하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문자샵 3989번으로 종목 요청이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함께 하실 수 있는 링크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저희 이 시간을 통해서 언급드리고 있는 종목들 오늘자 수익률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착한 주식, 착한 투자를 통해서 언급되고 있는 종목들입니다. 저희 매일 당일 기준으로 수익률을 다시 한번 측정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종목과 수익률은 매일매일 다르다는 점 함께 염두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LNF 같은 경우는 오늘자 기준 188%대 수익을 기록하고 있고요. 에코프로비엠 170%대 수익입니다. 호성이 128%, 대주전자재료가 128%대의 수익을 기록하면서 128% 이상의 수익률 상승 종목만 현재 4종목을 기록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아프리카TV가 90%, 신성델타테크 90%대 수익률입니다. 수익률이 전체적으로 한 단계 더 높아진 모습이에요. 솔루스 첨단소재가 75%, 천보가 또 새롭게 여기에 등재가 됐습니다. 66%대 수익을 기록을 하고 있고요. P&H테크가 65%, PNT가 64%대의 수익률을 기록하면서 대부분의 종목들 60% 이상의 안정적인 흐름들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종목들은요, 최근 한 달 동안 저희가 포트폴리오 종목으로 제시드렸던 종목입니다. 이렌텍 같은 경우는 31%대 수익이고요. SL이 23%대 수익 기록하고 있어요. 한세실업 23%, 한라홀딩스 18%, 코오롱글로벌이 16%대의 수익을 기록하면서 최소 수익률 16%부터 최대 31%까지 기록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 언급을 드렸던 종목들은 저희 방송 중에 이야기를 해드렸던 종목이고요. 이들 종목 이외에도 저희가 노란톡 통해서 또 실시간으로 종목 이야기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방 들어오시면 저희가 공략 종목으로 제시해드리는 종목들 함께 받아가실 수 있는데요. 지난주 금요일에 저희가 팜스토리라는 종목 제시를 해드렸는데 이 종목이 52주 신고가를 경신을 했고요. 3거래일 만에 수익률 33%를 달성을 했습니다. 최근 시장 변동성을 나타냈고 빨간불을 켜긴 했지만 그렇다 아주 시원하게 슈팅이 나와주는 종목을 찾기는 좀 힘들었는데 저희 팜스토리를 지난주 금요일 날 공략 종목으로 제시함으로써 단기적으로 3거래일 만에 33%대 수익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처럼 단기 공략 종목들 노리시는 분들도요. 노란톡 들어오시면 장중에도 실시간으로 대응 전략과 함께 노란톡 공략 종목들 제시해드리니까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투자 전략 세워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저희 알차게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이 시장에서 공략할 만한 종목들 꽉 채워 준비를 했고요. 어떤 종목인지 궁금하시다면 지금부터 저희와 함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착한 주식 착한 투자 오늘 순서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자, 오늘 이 시간 함께할 전문가 바로 인사 나눠보도록 할게요. 백종국 전문가, 김지우 전문가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한 분씩 좀 인사 나눠보도록 할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착한 인베스트먼트 수석연구원 백종국입니다. 오늘 시장 같은 경우는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주 말부터 지수는 반등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주목을 해봐야 될 건 거래량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지수 반등은 나오고 있지만 거래량이 굉장히 큰 폭으로 증가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분명히 상승 추세로 완벽한 전환은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판단을 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아직까지는 박스권의 형태에서 지수의 방향을 예측하기는 좀 힘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더해 거래량이 상당히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공매도는 상당히 좀 늘어나고 있는데요. 특히 삼성전자나 네이버, 셀트리온 같은 종목들이 집중적으로 공매도가 나오면서 상승폭이 상당히 제한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적 부분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3분기 실적 상당히 좋은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나머지 기업들도 상당히 좋은 실적을 발표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러한 공매도 상당히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하는 게 당연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대형주들의 상승 가능하다라고 본다면 지수도 당연히 상승할 수밖에 없고 개별 종목들도 따라서 상승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시점에서 정확하게 잘 오를 수 있는 종목을 선택하는 게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러한 종목 선택 저희가 방송과 노란톡방에서 제시해드리고 있으니까 들어오셔서 그러한 종목들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착한 인베스트먼트 김지우 전문가입니다. 전일 국내 증시는 코스피 지수 3,000포인트 돌파 이후 공방이 이어지는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주말간 미국 국채 금리가 오르고 국제 유가도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투자자들은 약간 둔감해진 측면도 있지만 장 초반 경계설 매물 출의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난주 이후 우리 증시는 악재 어느 정도 적용하고 미국 부채 문제 같은 우려 요인이 조금 진정되면서 일부 반등이 나온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당분간은 현재 수준에서 앞으로의 악재성 제로 여부를 체크하면서 지켜보는 게 좋고 외인 매도세가 완화되고 강하진 않지만 매수세가 들어온다는 점에서 앞으로의 종목 장세를 잘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종목들 제가 실시간으로 체크해드리면서 찾아드리고 있으니까요. 궁금하신 분들은 방송과 노란톡방 꼭 집중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 두 분과 함께 지금 시장에서 좀 공략할 만한 종목들 저희가 제시를 해드릴 텐데요. 제 주변에 이제 그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지금과 같은 시장에서는 내가 이제 믿고 좀 투자한 종목이기 때문에 그 기업을 믿고 좀 안정적으로 기다리는 게 중요한데 사실상 뭐 실적이나 이런 부분 전체적으로 따져보긴 했어도 내가 직접 그 기업을 방문해 보거나 가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래도 불안함이 있다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시는데 이 두 분은 뭐 믿고 가도 되는 거죠? 네, 그럼요. 일단 뭐 회사를 찾아가지 않아도 네. 재무제표상으로 분명히 그 회사의 재무 확인할 수가 있고요. 차트상으로도 분명히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러한 부분 믿고 맡기셔도 될 것 같고요. 혹시 궁금한 거 있다면 저희가 대신해서 주식 담당자께 전화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으니까 네. 그런 부분 채워드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불안감은 이 두 분께서 다 이렇게 행하신 이후의 종목들 골라서 나오시니까요. 여러분들은 그 종목들 그냥 노란톡 들어오셔서 편안하게 받아만 가시면 되는 겁니다. 그 종목들 저희 노란톡에서 타점까지 제시를 해드려요. 3타점으로 제시를 해드리기 때문에 그 타점에 맞춰서 매매 전략 세워 나가시면 되는 거거든요. 노란톡 오픈 채팅방 들어오셔서 오늘 저희가 제시드린 종목 그대로 한번 접근 전략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방 팍스경제TV 착한 주식 착한 투자라고 검색하셔서 들어오시면 되고요. 참여 코드 입력하셔야 돼요. 참여 코드 2580 누르시면 됩니다. QR코드 통해서도 들어오실 수 있어요. QR코드에 카메라 어플 가져다 대시면 링크 뜰 거예요. 그 링크 클릭하셔서 입장하시면 되고요. 난 이것도 저것도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문자 번호 입력란에 샵 3989번 입력하시고 종목 요청이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함께 하실 수 있는 링크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종목부터 좀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김지호 전문가가 심혈을 기울여서 또 들고 나온 종목입니다. 첫 번째 종목 어떤 종목입니까? 예, 오늘 제가 가져온 종목은 NK 세포 치료제 회사입니다. 앵커님 혹시 NK세포라고 들어보신 적 혹시 있으신가요? 요즘 백종국 전문가랑 같이 나오시더니 저한테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하셔요. NK세포. 저는 처음 들어보는 것 같아요.
NK 세포의 NK는 내추럴 킬러라고 해서 자연살의 세포라고 하는데요. 자연살의 세포는 선천적인 면역을 담당하는 혈액 속 백혈구의 일종입니다. 자연살의 세포는 항체나 주요 조직 적합 유전자 복합체가 없을 때 스트레스를 받은 세포를 인식하여 세포를 사멸시키는 유일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자연살의 세포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NK 세포는 우리 몸의 세포가 감염된 후 약 3일을 작용한다고 보고 있는데 바이러스에 감염된 세포나 암세포가 직접 파괴하는 면역세포입니다. NK 세포는 바이러스에 감염된 세포나 암세포를 직접 공격해 없애는 것이 주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NK 세포가 어떻게 바이러스에 감염된 세포를 찾아내느냐가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먼저 바이러스에 감염된 세포나 암세포는 다른 세포와 달리 세포 표면에 특정 단백질이 적어지는 것 등의 이상이 생기는데요. NK 세포는 이 이상을 감지해서 바이러스에 감염된 세포나 암세포를 인지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바이러스에 감염된 세포나 암세포를 치료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건데요. 특히 NK 세포가 암세포를 공격해서 암세포의 발생과 증식 그리고 전이를 막는 거기 때문에 암세포의 치료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암세포의 증식과 전이를 막는 것 외에도 암이 재발하는 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암 줄기세포에 효과적으로 제어할 수 있다는 것이 밝혀지면서 학회에서는 이 NK 세포를 이용한 항암 치료 연구가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차세대 면역세대의 치료제로서 암 치료에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렇게 NK 세포에 대해서 계속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바로 오늘 소개해드릴 회사가 이 NK 세포, 즉 자연 살해 세포를 이용한 NK 세포 치료제를 개발하는 바이오테크 기업이기 때문입니다. 이 회사는 고순도, 고활성, 대량 증식 기술이 적용된 NK 세포 치료제인 슈퍼 NK를 개발하는 업체입니다. 현재 NK 세포 치료제 시장은 대다수 기업들이 임상 초기 단계여서 원천 기술 확보 여부에 따라서 기술력이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이 회사는 NK 세포가 평균 190억 배 배양의 최대 40만 도주 확보가 가능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고 냉동 해동 후에도 활성도를 최대로 유지할 수 있는 특허 기술을 확보하고 있는데요. 이 회사가 보유한 특허 기술이 11건이나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국내에서 제일 많은 특허를 가지고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되고 기술력은 의심할 여지가 없을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분명히 좋은 결과를 도출해 낼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이 회사는 자가 NK 세포에 집중하여 면역 항암 분야의 임상 시험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한국과 미국의 자체 GMP 생산 시설도 갖추고 있는 회사인데요. 자가율의 NK 세포 치료제인 SNK01은 7개 임상을 계획 및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만 국한되지 않고 글로벌 임상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한국의 2개, 그리고 미국의 3개, 그리고 멕시코 2개 등 모두 7개 지역에서 계획이 세워져 있고 현재도 진행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미국에서는 2019년 NK세포 기반의 면역세포 치료제 개발 기업 중 국내 최초로 FDA 임상시험 계획 승인을 받아서 불응성 고형암 대상의 임상 1상을 진행 중에 있고요. 한국에서는 비소세포 폐암 환자의 임상을 최근 종료를 했습니다. 현재 데이터를 정리를 하는 중으로 결과 발표만 남은 상태인데요. 멕시코에서는 자가 면역 질환인 건성과 퇴행성 신경질환인 알츠하이머 병을 대상으로 각각 임상 1상을 진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NK01 관련 임상 3건 중 2건이 긍정적 경과를 보이면서 상업의 기대감이 상당히 높아져 있는 상태인데요. 거기에 더해 이 회사는 다음 달인 11월에 미국 면역암 학회 임상실험 결과 발표가 예정되어 있는 상황이어서 향후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좋은 결과가 나온다면 주가 상승에 굉장히 큰 기대감을 형성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냥 기대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기대감을 가지게 된 큰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임상 중간 결과 발표 때문인데요. 지난 8월 30일 이 회사가 공개한 불온성 고형암 임상 1상의 우선 분석 결과에 따르면 기존 약물로 치료가 불가능한 수준의 6종암 말기 암 환자 13명에게 자가세포 치료제인 SNK01을 그리고 면역 관문 억제제 바벤시오와 카트루다를 병용 투여한 결과 13명 중 8명이 치료 효과를 보여서 질병 통제율 61.5%를 기록했습니다.
8명 중 1명은 암세포가 대부분 제거된 완전 관해에 도달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데요. 암세포가 30% 이상 감소한 부분 관해에 도달한 환자는 2명, 그리고 암세포가 증가하지 않는 안전병변 환자는 5명이었습니다. SNK-01 이 세계 최초의 NK 세포 치료제로 상업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는 발표까지 하면서 개발에 대한 자신감을 드러냈는데요. 그 결과가 11월 달에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회사는 상당히 근거 있는 자신감을 보여주고 있는 건데요. 이 회사의 대표는 암종 중 대부분에 차지하고 있는 고형암 임상에 주력하고 있고, 이번 결과는 암 사망률 1위 폐암에 대한 최종 결과라고 말을 했습니다. 또한 지난번 6종암 결과에 이어 비소세포 폐암에서도 치료 효과를 보인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학회 이전에는 데이터를 공개할 수는 없지만 앞으로 슈퍼 NK 세포 치료제는 더욱 많은 고형암에 사용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이를 통해서 글로벌 빅파마 및 미국 투자자들과 지속적인 협력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분명히 이번 학회 결과 발표 이후 엄청난 변화를 일어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현재 이 회사는 미국 법인인 머크 및 화이자와 공동 임상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이 회사의 100% 자회사가 머크 및 화이자와 공동 임상 계약을 체결을 하고 슈퍼 NK 자가 면역 항암제와 바벤시오 병용 투여 시 임상을 진행하는 계약을 체결한 상태인 건데요. 분명 지금은 기대감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성공만 한다면 정말 큰 상승을 이룰 수 있고 기대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가능성도 높다고 보고 있고요. 이 종목 노란톡방에 오시면 종목명과 매수 타점 같이 공개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해한 게 맞는 건지 모르겠는데 이 기업이 NK 세포가 이제 그 면역 세포인데 NK 세포를 좀 활성화시킬 수 있는 치료제를 개발하는 그런 기업인 건가요? 슈퍼 NK라고 하는 그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는 회사가 맞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면역 세포 자체가 이제 우리 몸에 있는 것이 암도 물론이거니와 여러 가지 그 치료에 좀 도움이 될 수 있는데 이런 좀 세포가 활성화될 수 있는 그 치료제를 개발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모멘텀도 있어요. 11월에 이제 그 관련해서 이제 그 임상 결과가 나오게 되면 주가가 다시 한번 슈팅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있기 때문에 좀 미리 접근 전략을 세워보자라는 그런 분석이었고요. 자, 지금 오늘 방송에서 언급해드리는 이 종목은 잠시 후에 노란톡에서 공개해드릴 예정이에요. 어떻게 전략 세워야 할까 궁금하신 분들은 노란톡 오픈 채팅방으로 지금 바로 들어와 주시길 바랍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방 팍스경제TV 착한 주식 착한 투자라고 검색하셔서 들어오시면 되고요. 참여 코드 2580 누르시면 됩니다. QR코드 통해서도 들어오실 수 있어요. QR코드에 카메라 어플 가져다 대시면 링크 뜰 거예요. 그 링크 클릭하셔서 입장하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문자샵 3989번으로 종목 요청이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함께 하실 수 있는 링크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 종목 최근에 이제 차트 움직임이 어땠는지 기술적 분석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차트를 볼 텐데요. 먼저 이 회사의 주봉 차트부터 보겠습니다. 보시는 차트는 이 회사의 주봉 차트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2만 원 아래에서 횡보하던 주가가 작년 3월 코로나 이후 큰 폭의 상승을 보인 이후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는 상황에서 폭발적인 거래량을 수반하면서 최근에 급등해 주었습니다.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임상 결과가 시장의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내며 급등을 했던 건데요. 그래서 지금이 바로 매수 적기라고 좀 보고 있고 이 종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다음 달에 있을 미국 면역암 학회에 예정된 임상 결과 발표한다면 이 회사의 주가는 한 번 더 레벨업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거고요. 이번에는 주봉 말고 일봉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회사의 일봉인데 한 차례 대량 거래를 수반하면서 2만 원대 가격대를 돌파한 이후 현재의 지수 하락과 시장 흐름에 영향을 받으면서 2만 원 가격대에서 움직임을 보이면서 새로운 추세를 만들어 가려고 하는 모습을 나오고 있습니다. 주가가 어떻게 움직일지는 현재로서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말씀드리는 것처럼 새로운 추세를 만들어가고 있는 건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할 수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1번처럼 움직임이 나와준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을 것이고 2번처럼 움직여준다면 저가에서 주식을 모아갈 수 있는 많은 기회가 생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회사의 주가는 현재 조정을 받고 있고 앞으로의 진행될 임상 결과와 계속되는 연구 개발을 통한 실적이 뒷받침된다면 앞으로 상승할 수밖에 없는 회사라고 보고 있고요. 하지만 아무리 좋은 주식이라도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며 움직이게 됩니다.
특히 요즘과 같이 조정이 깊은 시기에 잘못 매수를 하면 감당하기 어려운 힘든 시기를 견뎌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매수 타이밍이 매우 중요하다고 보고 있는데요. 노란톡방에 오시면 그 중요한 매수 타이밍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꼭 참여하셔서 좋은 결과 만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면역세포 관련한 그런 치료제입니다. NK세포 치료제를 개발하는 전문 기업이고요. 임상 결과를 지금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11월에 임상 결과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11월에 이 결과만 나오게 된다면 슈팅이 나올 수 있는 것이고 그 사실상 뉴스가 나온 후에 우리가 접근하는 것은 굉장히 늦거든요. 그래서 그 이전에 좀 선침의 의미에서 지금 시장에서 좀 접근해 보는 게 괜찮다라는 그런 분석이었습니다. 하지만 뭐 지금 방송을 보는 즉시 들어가시라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매수 타점 노란톡 통해서 3타점으로 제시를 해드릴 거예요. 그 전략대로 행하셔야만 저희가 방송 중에 언급드리는 그런 수익 여러분도 누려보실 수 있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방 팍스경제TV 착한 주식 착한 투자라고 검색하셔서 들어와 주세요. 참여 코드 입력하셔야 되거든요. 참여 코드 2580 누르시면 되고요. QR코드 통해서도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QR코드에 카메라 어플 가져다 내시면 링크 뜰 거예요. 그 링크 클릭하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문자샵 3989번으로 종목 요청이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함께 하실 수 있는 링크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시장의 변동성은 굉장했지만 저희 그래도 포트폴리오에 담겨있는 종목들은 꽤 안정적으로 흘러가고 있어요. 최소 60%에서 최대 180%대까지 수익을 기록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가장 높은 수익을 내고 있는 것이 LNF고요. LNF는 현재 188%대 수익 나타내고 있습니다. 첨보 같은 경우는 새롭게 등장하면서 66%대 수익 기록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에코프로비엠과 후성, 대주전자재료까지 100% 이상의 수익률 상승 종목만 현재 4종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최근 한 달 동안 포트폴리오에 담겨있는 종목들 흐름도 굉장히 안정적입니다. 최소 16에서 최대 31%까지의 그런 수익률인데 최대 수익률은 계속적으로 좀 높여가는 모습이고요. 이렌텍이 현재 31%대 수익을 기록하면서 31.88% 수익 나타내고 있습니다. SL이 23%, 한세실업도 23%고요. 한라홀딩스 18%, 코롱글로벌 16%대 수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방송 등에 언급드리는 종목 이외에도 노란톡톡에서는요. 실시간으로 좀 장중 대응 전략들 세워나가고 있습니다. 장중에 급등할 만한 종목들 제시를 해드리고 있는데 지난주 금요일 날 언급드렸던 팜스토리가 52주 신고가를 경신하면서 3거래일 만에 수익률 33%를 기록을 했습니다. 방송 중에 언급드리는 종목들 중장기 포트를 좀 안정적으로 들고 가시고 단기적으로 좀 슈팅 나올 수 있는 그런 종목도 노란톡에서 받아가셔서 이렇게 두 가지 투트랙 전략을 함께 하신다면 수익률을 한층 더 높일 수 있으실 거예요. 노란톡 들어오셔서 단기 공략 종목까지 함께 받아가 보시길 바랍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방 팍스경제TV 착한 주식 착한 투자라고 검색하셔서 들어오시면 돼요. 김재룡 전문가 사진 있는 방으로 들어오세요. 참여 코드 2580 누르시면 되고요. QR코드 통해서도 들어오실 수 있고 문자샵 3989번으로 종목 요청이라고 보내주셔도 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종목은 여기서 좀 정리를 해보고 이어서 두 번째 종목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두 번째 종목은 어떤 종목입니까? 네, 오늘 제가 가져온 업체는 자동차 부품 업체입니다. 자동차 업체들은 1분기와 2분기에 굉장히 좋은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3분기 실적에서 3분기 실적이 어떻게 나오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앵커님께 한번 질문을 드려봐야 될 것 같은데요. 앵커님은 자동차 업체들의 3분기 실적 어떻게 나올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자동차 업체들이요? 네네. 3분기 실적? 그래도 좀 잘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네, 맞습니다. 뭐 대부분 상반기에 현대기아차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좋은 실적을 발표했기 때문에 3분기에도 상당히 좋은 실적을 발표할 것이라고 예상하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하지만 3분기 자동차 부품 업체들의 컨센서스는 하회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3분기 실적이 대부분 조금 안 좋게 나올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 이유는 계절적인 비수기가 있습니다. 자동차 업체들은 보통 3분기에 나쁜 실적을 발표를 했기 때문에 계절적으로 조금 안 좋은 실적을 발표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중요한 부분, 최근에 철강 가격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철강 가격이 굉장히 큰 폭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제철 업체들, 철강 업체들 같은 경우에 3분기 실적이 전년 대비로 2000%가 넘는 실적을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그만큼 철강 가격은 강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동차를 보자면 주요 원재료가 철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 원재료 상승에 대한 부분 때문에 당연히 실적 안 좋게 나올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영향은 바로 차량용 반도체 쇼티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아마 시청자분들도 의문이 좀 드실 것 같습니다. 차량용 반도체 쇼티지가 3분기에만 생겨난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올해 초부터 문제가 되었던 것이기 때문에 차량용 반도체 쇼티지가 있었음에도 1분기와 2분기는 좋게 나오고 3분기가 안 좋게 나온 이유를 아마 궁금해 하실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앵커님은 이 부분 어떻게 좀 생각하시나요? 이게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동차가 바로바로 이렇게 딱 반영이 돼서 왜 우리 국제유가도 그렇지만 네, 맞습니다. 조금씩 이렇게 밀려서 반영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네, 맞습니다. 자동차들도 이미 만들어진 차들이 있으니까 그걸 판매하는 게 반영이 되고 이 쇼티지 관련한 이슈는 이제 좀 그 반영이 된 게 제작이 되면서 그렇게 되는 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앵커님이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1분기와 2분기에 분명히 반도체 쇼티지가 있었지만 재고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재고 물량을 통해서 어느 정도 그 문제를 최소화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제는 재고가 소진이 됐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반도체 쇼티지에 대한 영향을 3분기부터 받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반도체 쇼티지, 그러니까 반도체 차량용 반도체 같은 경우엔 동남아시아 쪽에서 상당히 생산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동남아시아 지역에 코로나가 굉장히 큰 폭으로 늘어나게 다 보니 공장의 생산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 영향이 3분기에 영향을 받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물건 재고 물량도 이미 소화되었고 반도체 쇼티지에 대한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3분기에 대한 실적은 분명 컨센서스를 하회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부분, 견조한 수요는 지속되고 있다는 부분을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반도체 쇼티지로 인해서 실적이 나빠졌다는 것은 차량이 팔리지 않아서 실적이 나빠진 것이 아닌 차량을 만들지 못해서 실적이 나빠진 게 이유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분명히 현재 주문은 지속적으로 많지만 그것을 소화하지 못했기 때문에 실적이 안 좋아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렇다고 한다면 수요 측면에서는 여전히 견고하다라는 점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수요가 이렇게 많아지기 때문에 사실 판관비 절반 효과도 분명히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러한 영향은 오히려 4분기에 상당히 좋은 영향으로 바뀔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사실 3분기 같은 경우에 상당히 우호적인 환율 효과도 있었습니다. 사실 대외적으로 나쁜 요건도 있지만 좋은 요소가 있었던 만큼 실적의 하방 압력은 어느 정도 지지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시장에서 예상하는 컨센서스보다 하향하는 실적을 발표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지만 큰 폭의 하락은 없을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 3분기 실적 발표를 한다면 아마 시장의 컨센서스보다 낮게 나온다면 당연히 주가는 하락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4분기부터는 어느 정도의 정상화, 실적의 정상화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실적 발표 이후 주가가 하락한다면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가져온 업체, 당연히 자동차용 부품 업체이기 때문에 자동차 업종의 이러한 흐름에 비슷한 움직임을 가져갈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3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주가가 하락한다면 꼭 매수 관점으로 봐야 되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을 한번 살펴보자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가장 중요한 이 업체가 자동차 부품 중에 어떤 걸 하는지가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차량용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최근에는 차량용 옵션이 상당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운전할 때 편의성을 도와주는 옵션들도 상당히 많아지고 안정성을 도와주는 옵션들도 상당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거의 반자율 주행도 현재는 가능하게 하는 게 자동차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러한 옵션들이 늘어날 때마다 당연히 장비들이 훨씬 많이 설치가 되겠죠. 그렇다 보니 자동차의 무게가 상당히 늘어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수치를 구체적으로 한번 비교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1959년 미니쿠퍼의 무게 560kg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작년 미니쿠퍼의 무게를 한번 보자면 1070kg까지 2배가량 늘어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연히 안전성과 편의성을 보자면 굉장히 놀랄 만큼 좋아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만큼 무게도 늘어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무게가 늘어남에 따라서 생겨나는 문제점이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연비 저하와 배기가스 증가 추세입니다. 사실
사실 온실가스 문제는 글로벌적으로 상당히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자동차 자체 내 현재 문제점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세계 각국은 그린 뉴딜 정책에 따라서 배기가스 및 차량 연비 규제를 현재 강화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 현재 연비 규제 검토 중에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엔 기업 평균 연비를 통해서 연비 규제를 실시를 하고 있고요. 유럽 같은 경우에는 이산화탄소 배출 규제를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거기다가 중국도 4단계 연비 규제를 현재 검토 중에 있기 때문에 각국 세계 글로벌 나라가 현재 연비 규제를 진행하거나 시행 준비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서 자동차 완성차 업체들은 차량의 중량을 어떻게 낮출지가 차량의 제작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점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당연히 이러한 문제, 연비 규제나 배기가스 문제로 인해서 친환경차도 굉장히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친환경차를 보자면 전기차와 수소차 같은 게 있을 것 같은데요. 그중에서도 전기차의 판매가 굉장히 큰 폭으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표를 한번 보여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표를 한번 보시면 친환경차는 연평균 28%의 성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동차 산업이라고 한다면 규모가 상당히 큰데 연평균 28%나 성장을 보인다라고 한다면 엄청난 성장 그리고 빠른 속도로 성장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2020년 작년 같은 경우에 코로나로 인해서 자동차 시장은 상당히 안 좋은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전기차는 고성장을 보여줬습니다. 그만큼 지금 시점에서 굉장히 주목해 볼 만한 산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한다면 전기차의 핵심 어떤 것일까요? 사실 이 부분은 저희가 생방송으로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2차 전지 배터리입니다. 전기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배터리인데요. 전기차의 배터리는 상당히 고용량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전기차를 했을 때 한 번 주행할 수 있는 거리가 상당히 길어야 되기 때문이죠. 그렇다 보니 전기차의 중량 또한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배터리가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거기에 더해서 전기차는 당연히 친환경 차이지만 전기를 너무 많이 소모하게 된다면, 그러니까 전기차가 너무 많이 무거워져서 전기를 많이 소모하게 된다면 그 친환경 차로서의 효율이 상당히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연기관차도 마찬가지지만 전기차도 차량의 경량화가 상당히 핵심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을 가능케 하는 기술을 가진 게 바로 제가 가져온 업체이기 때문에 주목을 해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기술 어떤 기술인지 한번 말씀드려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그 기술이 바로 핫스탬핑 기술입니다. 핫스탬핑 기술은 전자제어 기술을 활용해서 950도씨 이상에서 고온 가열한 후에 금형에서 성형과 냉각을 동시에 병행하는 기술을 말합니다. 초경량과 초강도 제품을 만들어낼 수 있는 기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기존의 강도에 비해서 3배 정도 단단하게 만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단하게 만들 수 있는 것, 그 기술을 통해서 두께를 상당히 얇게 만들 수가 있다는 것이죠. 기존의 두께보다 3배 이상 강하기 때문에 얇게 만들기 때문에 차량을 가볍게 만들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렇게 가볍게 만들어서 가져가는 장점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차량의 중량 10% 감소를 한다라고 한다면 연비 증가가 있습니다. 거기에 셰시 수명 증가 그리고 제동거리 또한 단축이 되기 때문에 안정성에서도 상당히 좋은 모습을 가져갈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현대 조향 능력 상승 그리고 가속 성능까지 늘어나게 되고 가장 중요한 배기가스 감소까지 이뤄내게 하고 있습니다. 이 업체가 3배 정도의 강도를 가져감에 있어서 중량을 25% 줄일 수가 있습니다. 차량의 10%만 감소해도 이 정도의 효과를 가져간다라고 한다면 25%까지 감소하게 된다면 상당히 좋은 그렇죠. 성능을 가져갈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만큼 매우 좋은 기술력을 가지고 성장할 수밖에 없는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차량 경량화는 내연기관차에도 들어가지만 전기차에도 상당히 핵심이기 때문에 사실 전기차 큰 폭으로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투자 포인트가 되는 기술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그 전기차라는 게 사실상 요즘 주변에서 전기차 구매해도 될까요? 이 질문들 굉장히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내연기관 시대가 이제 접은 만큼 전기차를 구매를 해야 되는데 그 답변들이 다 뭐였냐면
서울 시내 혹은 그 시내 주행은 괜찮지만 지방에 가실 때는 충전을 중간에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번거롭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앞서 그 말씀하신 논리대로라면 더 긴 거리를 가기 위해서는 전기차의 중량도 늘어나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그렇게 되면 이제 오히려 불편해지기 때문에 차량 경량화를 통해서 좀 이런 부분들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이제 그런 이야기이신 것 같은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런 부분 때문에 사실 네. 전기차도 네. 차량 경량화가 굉장히 핵심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당연히 지금 시장에서는 배터리 쪽으로 좀 관심이 쏠려 있는 것 같은데요. 궁극적으로 전기차도 경량화는 꼭 필수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한 부분을 통해서 분명히 실적 상승을 가져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네. 이 업체 같은 경우에 이 차 지금 사진으로 보고 계신 차가 있는데요. 안전의 대명사인 볼보 XC90입니다. 저도 이 차 구매하고 싶었어요. 네, 제 친구도 현재 이 차를 구매를 했는데 네. 사실 예약을 한 지 거의 1년이 됐는데 1년 차가 반 정도 기다려야 네, 되는데요. 맞습니다. 1년이 지났는데도 아직 음. 차를 받지 못할 정도로 상당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안전의 대명사라고 지금 불리고 있는데요. 이 차량에서도 약 40%의 핫스탬핑 기술이 적용된 차체나 부품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핫스탬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기존의 내연기관차에도 충분히 들어갈 수 있다. 성장성을 가져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현대 기아차 차량 같은 경우에 2019년에는 23개의 종의 차량에 현재 적용이 되고 있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 26개 모델로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당연히 올해 같은 경우에도 모델은 점차적으로 확대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를 통해서 굉장히 좋은 실적 성장을 보여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전기차인데요. 앵커님은 혹시 글로벌 전기차 T사라고 한다면 어떤 회사가 떠오르시나요? T요? 네, T사. 당연히 테슬라죠. 네, 맞습니다. 작년에 엄청난 주가 상승을 보였던 네. 테슬라인데요. 이 업체 같은 경우에 테슬라에 현재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가 자동차를 많이 판매할수록 상당히 좋은 실적을 달성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렇다면 테슬라가 어느 정도의 판매 성과를 내고 있는지 표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업체 작년에 판매량이 49만 9,550대를 판매를 했습니다. 작년 목표량이 50만 대였는데요. 목표치에서 450대가 빠진 만큼 판매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회사가 설정한 목표액만큼 판매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렇다고 한다면 작년에 코로나로 인해서 자동차 원래 잘 팔리는 거 아니냐라고 맞아요.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요. 하지만 미국 기준으로 봤을 때 2012년 이후로 자동차 판매량 작년에는 최저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요? 물론 올해는 굉장히 잘 팔리곤 있지만 그 와중에 전기차 굉장히 이 테슬라 같은 경우에 굉장히 놀랄 만큼 판매량을 보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 테슬라가 그만큼의 주가 상승을 가져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러한 테슬라의 성장, 그 중심에 이 업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연히 테슬라의 부품을 납품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성장을 가져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후에도 테슬라가 어느 정도의 판매량을 가져가는지에 따라서 이 회사의 실적이 정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에 2030년까지 2천만 대의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올해의 수치 월가에서는 84만 대에서 100만 대 정도의 판매량을 가져갈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그건 역시 작년과 비교하자면 2배가 넘는 수치입니다. 굉장히 빠른 속도의 성장을 보일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상반기 기준으로 보자면 이 정도의 수치는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반도체 쇼티지로 인해서 차량용 차가 생산하는 데 상당히 차질을 빚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테슬라 같은 경우는 차량용 반도체를 자체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량용 반도체의 쇼티지에 대한 부분에서 조금은 벗어나 있기 때문에 판매 대수에 대해서는 충분히 목표량까지 달성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품을 납품하는 이 업체 역시도 생산 차질로 인한 실적 악화는 어느 정도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충분히 좋은 성장을 가져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테슬라 모델, 두 번째 모델에 이 회사가 단독으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한번 따져보자면 밸류에이션에서 상당히 고평가를 받아도 된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마지막으로 표를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글로벌 핫스탬핑, 시장 규모는 지속적으로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전기차에도 적용이 되지만 내연 기관차에도 분명히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시장 규모 또한 굉장히 큰 폭으로 성장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시장의 성장에 맞게 이 회사의 업체 실적 당연히 성장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자동차 업체 3분기의 실적 어닝 하회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시점이 적절한 투자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시점에서 적절한 매수 시점을 잡아간다면 큰 수익이 기대되는 종목이고요. 이 종목 노란톡방에 들어오시면 제가 종목명과 매수 타점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자동차 부품 관련한 업체입니다. 특히나 이제 자동차들의 이제 그 실적 반등 3분기에 좀 실적의 반등이 이제 어느 정도 좀 그 이후에 나와줄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는 가운데 테슬라에 또 부품을 납품하고 있어서 그와 관련된 수혜까지 기대해 볼 수 있는 종목이에요. 지금 시점 좀 어느 정도 내려왔을 때 우리가 접근 전략을 세워야 된다라는 그런 분석이었고요. 이 종목에 대한 자세한 정보 저희 노란톡 통해서 공개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방 팍스경제TV 착한 주식 착한 투자라고 검색하셔서 들어오시면 돼요. 참여 코드 입력하셔야 되거든요. 참여 코드 2580 누르시면 됩니다. QR코드 통해서도 들어오실 수 있어요. QR코드에 카메라 어플 가져다 대시면 링크 뜰 거예요. 그 링크 클릭하셔서 입장하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문자샵 3989번으로 종목 요청이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함께 하실 수 있는 링크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 기업 실적 어떤지 재무대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실적부터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업체 같은 경우에 작년 코로나로 상황, 자동차 상황 상당히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굉장히 좋은 성장을 보여줬습니다. 이유는 전기차에 납품을 했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올해 상반기에는 작년의 실적을 넘어선 매우 좋은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매출액 같은 경우에 49.6%, 약 50% 성장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영업이익이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영업이익은 87.7%나 증가를 했는데요. 이 영업이익이 이렇게 좋아진 이유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업체는 올해 전기차량 고객사양 매출이 약 55% 정도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전기차량 매출 작년 같은 경우엔 37.4%였습니다. 하지만 올해 상반기 55%로 증가를 했고요. 이 증가 속도는 더욱더 빨라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서 영업이익률이 7.7%에서 8.2%로 개선이 되고 있는데요. 이유는 전기차량으로 제품 공급하는 가격이 훨씬 더 비쌉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영업이익적으로 상당히 좋은 투자 포인트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러한 실적 개선세는 하반기에도 충분히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산과 부채 자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산 같은 경우에 꾸준히 상승을 보이면서 상당히 안정적인 재무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요. 다만 부채 비율이 자본 대비로 조금 높은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회사 같은 경우에 상당히 좋은 투자를 이뤄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분명히 성장성과 귀결이 된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뒤에 재무제표에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봐야 될 것 같고요. 현금 흐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현금 흐름 한번 살펴보자면 영업활동 현금 흐름으로 지속적으로 현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상당히 좋은 현금 흐름 가져가고 있고요. 거기에 더해서 투자 활동을 잘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영업활동 현금 흐름으로 들어오는 현금 대비로 투자 활동으로 투자가 좀 과하게 지출되고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러한 부분은 성장성으로 나올 부분이기 때문에 잘 투자하고 있다라고 판단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어느 정도 투자 금액이 좀 컸기 때문에 재무 활동으로는 부채가 빚이 조금 늘어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비율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부채 비율을 보자면 올해 상반기 153%의 부채 비율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부채 비율 100%가 넘어가기 때문에 부채가 조금 높은 부분은 맞습니다. 하지만 유보율을 한번 살펴봤을 때는 1000%가 넘는 유보율을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재무 구조 가져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더해 2019년과 비교를 해봤을 때 부채 비율은 조금씩이나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재무에서도 상당한 안정성을 찾아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에 더해서 2018년부터 매출액 증가
증가율, 마이너스가 나온 적이 없기 때문에 꾸준한 성장을 가져가고 있고 올해 상반기 다시 한 번의 성장을 가져가고 있다는 부분이 지금은 투자의 시기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고요. 영업이익 증가율에서는 올해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기차에서 상당히 좋은 모습 가져가고 있다는 것이고요. 저평가 부분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PER 부분에서 19.9배라고 한다면 굉장히 낮은 밸류에이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동차용 부품 업체 치고는 상당히 높지만 전기차용 업체라고 보면 상당히 낮은 밸류에이션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투자 포인트를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재무 제표 또한 단단합니다. 차량용 차량용 부품 관련해서 우리가 담당하고 있는 업체고요. 우리가 지금 시장에서는 늘 이야기하는 게 고점에서 잡을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좀 내려와 있을 때 모멘텀이 있는 그런 종목들 아니면 좀 저평가되어 있어서 지금 시장에서 우리가 접근 전략을 세워놓으면 나중에 슈팅이 나올 만한 그런 종목들 접근 전략 세우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와 같은 맥락에서 우리가 좀 접근해 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고요. 이 종목 잠시 후에 노란톡에서 공개가 될 예정이에요. 노란톡 오픈 채팅방으로 지금 바로 들어와 주시면 됩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방 팍스경제TV 착한 주식 착한 투자라고 검색하셔서 들어오시면 되고요. 참여 코드 입력하셔야 돼요. 참여 코드 2580 누르시면 됩니다. QR코드 통해서도 들어오실 수 있어요. QR코드에 카메라 어플 가져다 대시면 링크 뜰 거예요. 그 링크 클릭하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문자샵 3989번으로 종목 요청이라고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차트상의 움직임이거든요. 우리가 들어갈 만한 자리가 나와 있는지 기술적 분석해 보도록 할게요. 네, 주봉상으로 일단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업체는 작년 12월에 상장이 되었는데요. 상장 당시에는 굉장히 큰 폭의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이유는 테슬라에 납품을 했다는 이유 때문인데요. 그에 따라서 당연히 실적도 좋았기 때문에 상승을 보였습니다. 이후로는 지속적인 하락 추세를 가져갔고 현재는 올해 같은 경우에 박스권 형태를 좀 가져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주봉상으로 봤을 때 박스 하단 근처에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자리에 위치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봉상으로 봤을 때도 현재는 박스 하단권에 위치해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최근에 주가 하락 이후에 반등 구간을 만들고 있는데 기술적으로 골든 크로스가 나왔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자리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 상승에 대한 재료 그 부분 때문에 충분히 상승할 수 있는 자리에 위치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여기서 중요한 이슈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오버행 이슈인데요. 사실 상반기에 상당히 좋은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스권의 형태를 가져가고 있다는 것은 어느 정도 주가가 상승하는 것을 막는 게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것이 바로 기관의 보유 물량입니다. 이 업체 같은 경우에 작년 12월에 상장이 됐는데요. 기관 투자자가 보유한 1289만 주에 대한 의무 보유 기간이 6월 9일에 끝이 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관들이 지속적으로 매도를 하면서 박스 상단을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지금의 추정치를 보자면 약 500만 주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오버행 이슈가 끝난 만큼 실적 발표와 함께 강한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큰 주가 상승 이뤄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노란톡방에서 꼭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노란톡에서 이 종목 잠시 후에 알려드릴 겁니다. 자, 이렇게 두 가지 종목 좀 정리를 해봤는데 한 종목씩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너무 이야기한 지 오래되셨으니까 다시 한번. 예, 오늘 제가 가져온 종목은 NK세포 치료제를 만드는 회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NK세포를 평균 190억 배 배양에 최대 40만 도즈 확보가 가능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이 회사가 보유한 특허 기술이 11건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충분히 기술력만으로도 이 회사에 기대를 해볼 수 있고 그 기술력으로 임상시험 중간 결과 발표에서는 충분히 좋은 결과를 보여줬기 때문에 그만큼 개발에 대한 근거 있는 자신감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알려드리는 가격에 씨앗을 뿌려두면 충분히 좋은 결과를 볼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노란톡방 들어오셔가지고 꼭 가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가져온 업체, 전기차, 내연 기관차 모두 다 들어가기 때문에 충분한 성장성을 가져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에 기술적인 자리 그리고 저평가된 밸류에이션까지 생각을 해보자면 충분히 상승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고요. 거기에 오버행 이슈 이러한 부분이 해결이 된다면 주가 상승 굉장히 큰 폭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시점 적절하게 다가왔다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큰 수익이 기대되는 종목입니다.
네, 오늘 두 가지 종목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이 종목에 대한 자세한 종목명과 매수 타이밍은 저희 노란톡 통해서 안내를 해드릴 예정이에요. 노란톡 오픈 채팅방 팍스경제TV 착한 주식 착한 투자라고 검색하셔서 들어와 주시길 바랍니다. 참여 코드 입력하셔야 되거든요. 참여 코드 2580 누르시면 돼요. QR코드 통해서도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QR코드에 카메라 어플 가져다 대시면 링크 뜰 거예요. 그 링크 클릭하셔서 입장하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문자 샵 3989번으로 종목 요청이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함께 하실 수 있는 링크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란톡방 안에 있으시면 저희 방송 중에 언급드린 종목 이외에도 또 실시간으로 장중에 대응할 수 있는 노란톡 공략 종목들도 제시하니까요. 그 종목들까지 함께 받아가셔서 오늘 시장에서 최대한 누릴 수 있는 수익 많이 누려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1분 뒤에 노란톡에서 오늘 방송 중에 언급드린 종목은 바로 공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저희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